하고 이제 오늘은 뭐 실검에서 별로 이분 이름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어쨌든 내란죄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4명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했고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출석했을 때 그 사보임 해가지고 하루만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또 정말 대도 안 되는 얘기 했던 분이 논평을 냈어요. 논평을 내서 고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이제 박완주 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 백혜련 대변인, 그리고 강훈식 원내 대변인 이렇게 3명이서 이제 3인이 동시에 그 이 한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나 당이 이제 좀 할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어제는 원내대표단 회의 때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기정 의원님이 지난번에 왜 그 경위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심재철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방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는데 경위가 이제 붙잡았어요, 저를. 가방을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남자 경위가 어떻게 여성 국회의원 가방을 보자 그러냐. 그 또 본회의장 강기정 의원이 문제가 됐던 그 사건 있었던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의원들이 잠깐 이제 담소 나누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경위가 갑자기 오더니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재철 의원이 거기 서가지고 저한테 아니 가방 보여주지 왜 안 보여주냐고. 거기에 무슨 체류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렇게 막말을 했던 사람이 심재철 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데 이분이 맞제소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여당이니까. 언제적 얘기예요? 19대 국회의원 할 때요. 그때는 체류탄 파동 2013년쯤 언제 같은데. 예, 2013년. 예, 뭐 그랬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심재철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정부 정말 어마어마했군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어느 정도로 남용시키고 막말하고 함부로 하는지가 대표적으로 심재철 의원하고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보통 거예요. 국회에서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다른 당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자 경위가 여자 국회의원 예, 가방을 보자 하냐. 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방을 왜 못 보여주냐 그러면 그 안에 체류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 뭐 광주 출신이라면서요? 우리 광주 출신인데 광주에서 이미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심재철 지금 현 부의장하고 인연은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2007년 BBK 특별법 할 때 그때 이제 저 정봉주 의원, 한병도 지금 정무수석 등등이 이제 BBK 특별법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심재철 부의장이 당시에 심재철 부의장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고 지냈는데요. 그 지팡이로 정봉주 의원 눈 가운데 정수리를 내리찍어서 당시에 큰 문제가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왜 될 뻔합니까? 그때 놔뒀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그냥 그 동료 의원이고 그래서 양해를 한 거죠. 특히 지팡이가 뭐 무기였는데 짚고 다니는 지팡이여서 그냥 봐줬던 거죠, 그때는. 이분 좀 치료가 필요하신 분 아니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된 예산 등 광주 예산을 심의할 때 특히 너무 그 의사를 분명히 반대 의사를 많이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의 출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고향인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편한 의원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그 우리한테는 이제 서울역 회군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죠. 80년 5월 5.18이랑 연관이 있죠. 예. 심재철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고 더더욱 그래서 어려운 것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라서 많은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또 오늘 내란죄도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내란죄로 고발을 하는데 이 국가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이고 또 우리 민주당 여당인데요. 또 어찌된지 일인지 자꾸 심재철 우리 부의장은 과거에도 보면 그 큰 대세와 반대로 늘 거스르는 연어처럼
연어는 좋은 건가요? 연어는 좋은 거예요. 갔다 오는 건데. 갔다 오는 거고 여기는 돌아오지를 않는 연어가 됐어요. 심재철 부의장 이분이 광주 1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가면은 대동고하고 서석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 1고가요. 네. 광주 1고 출신자들이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한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렇죠. 광주 1고가 너무 많이 맞습니다. 예. 지금 장하성 실장, 이낙연 지사, 문무일 검찰총장. 저희 아버지도 계십니다. 광주 1고신가요? 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광주 가면은 대동고와 서석고가 최고입니다. 그 동의를 왜 안 하지? 좀 동의 좀 해주세요. 아니, 의원님하고 둘이만 아는 얘기예요. 아니, 제 1회, 2회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집안잔치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 서석고 나온 푸나님과 대동고 나온 강기정 의원이 형님 아우 하면서 막 무슨 학연, 혈연, 지연을 협파하자라는 새가 날아든다 해서 정말 지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교를 편드는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동고 출신들만 지지하게 되는 이상한 상태 안 돼. 이거는 편집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정치인이라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막말하는 것도 사실은. 두 분은 그게 뭐라고 보세요? 심재철은 왜 그런다? 제가 이제 심재철 의원의 이제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되게 급 관심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심재철 검색어를 상위 검색어에 되는데 제가 일조한 사람으로서 쭉 보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하고 이제 그 서가번 전 의원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분은 원내대표 경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원내대표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12일이 당대표 아니에요? 당대표? 그러니까 12일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당대표 홍준표 낙마 이후에 홍준표를 낙마시키려고 그러나요? 근데 시중에는 홍준표 대표만한 대표가 또 없대는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홍준표는 사실 앞날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박과 비박 또는 뭐 친홍과 비홍 이런 사이에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후원금이 올해 3억 걷어야 되잖아요. 후원금 받으시려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이 어떤 막말할 때 또 발언을 할 때 의도를 갖는데 이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이제 특활비 이런 것 때문에 물타기 때문에 이제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물타기 특활비 유용에 대한 범죄가 드러나니까 이제 그 물타기 하려고 막말했고 심재철 부의장이 내란죄 막말은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솔직히 좋다. 아니 저는 후원금. 요즘에 후원금에 꽂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여당 의원들도 후원금이 지금 잘 안 걷어진대요. 왜냐면은 대선하고 지난해 촛불하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들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사실은 쓸 수 있는 비용을 대선 전국에서 아마 다 소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 이제 정치인들 알아서 그냥 하시라. 이제 요런 게 좀 안심하면서 조금 덜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다 채우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야당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이 기근 현상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조은진 의원 하나만 후원하고 나머지 저희 자유한국당은 다 싫을 거 아닙니까? 그 홍준표 대표조차도 대구에 가서 막 혼나고 이런 지경이고 유여의 최고위원도 혼나고 유석춘 막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지 후원금이 걷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들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 잘 헤쳐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전열이 정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열 정비를 위한 지지층의 결집용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열을 정비하기에 할 방도도 못 찾고 있는데 그러나 속수무책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내 진르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내 진르는 그냥 발언이다.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싶습니다. 깊이 의미 부여를 하면 오히려 휘말리는 거다. 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막말을 했는데 그냥 냅둘 수도 없잖아요. 법적 대응은 다 해야죠.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추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천에 관한 부분은 보통 이제 3월 말에서 4월 달 정도에 공천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가능하면 2월 말에 좀 땡겨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생각, 지방선거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동시선거고 우리 당도 동시선거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 입장에서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을 동시에 선거를 하면 투표율도 올라갈 거고 결국 선거에 불리할 거다. 오히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저는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거냐 말 거냐도 논의해야 되지만은 우선 그것보다 먼저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 빨리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강 의원님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헌법에 지방 분권이 확실하게 못이 박히고 지방정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권력 구조 말고 그것만이라도 넣어서 개헌할 수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지금 권력 구조 개편에만 지금 현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저는 이제 기본권도 있고 권력 구조 개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지방 재정권이 확보된 자치 분권형 개헌 저는 이거에 관심이 제일 많고요. 예. 홍준표 대표처럼 이걸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지 않으려면 미리 하면 되겠네요. 개헌을 미리 땡겨서. 근데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게 여야가 단일된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거라서 여야가 합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3분의 2 동의, 즉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협조가 이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동시선거냐 아니냐 문제를 잠시 좀 접어두고 내용의 합의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흐름상 지금 속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대변인님은요? 내년 6월 달에 개헌이 가능하라고 보세요? 최소한이라도 해야죠. 최소한 하려면 개헌 자체가 하나를 뜯어 고쳐도 개헌이니까 전문이라도 고쳐야죠. 5.18 정신을 넣어야죠.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공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으면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서 한 2달 정도 여유 주고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좀 더 땡겨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천 문제는 이제 당에서 당헌 당규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홍준표 의원이 2월 말까지 한다. 이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만약 단체장 출신, 그러니까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분들이 만약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3월 13일 날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된단 말입니다. 출마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3월 13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볼 때 적어도 2월 말까지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만 그걸 보고 사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냐. 그러면 민주당 공천이 자유한국당보다 빠른 게 좋을까요? 늦은 게 좋을까요? 원래 여당이 늘 먼저 갔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집권당이 공천을 먼저 하고 야당은 그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물론 그건 우리 당의 판단이 더 앞서겠죠. 예. 어떤 경우는 빠른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늦는 게 좋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천은 빨리 하는 것이 좋더만요. 저도 그래요? 이제 선거를 해보면 빨리 해야지 본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천을 빨리 해야지 빨리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의 A 지역의 선거가 빨리 공천이 되면 우리 당이 상대 진영도 분석도 하고 또 우리 공약도 준비하고. 네, 준비를 좀 더 할 시간이 많아져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카드를 낼 때 네.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카드를 내려면 늦게 하는 경우도 좋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대의 패를 보고 우리의 패를 까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여야가 질질 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당이 먼저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안정돼 있고 인력풀도 많고 자신 있다는 거죠. 공천 빨리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한 1월 달에 해. 12월 달에 하면 안 돼요? 예, 예. 광주는? 자, 알겠습니다. 방송은 오늘이요. 12월 1일이고 예산안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30일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계획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니까 12월 달은 지금 31일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두 분은 이거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지라든지 늘리면서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다 내밀었는데 항상 해년마다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시한까지 닥쳐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언론들의 예상은 지금 12월 2일까지 이걸 통과를 못 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이 이제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날 통과되면 바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별로 17개 시도별로 예산을 국가 예산에 정부 예산에 기초해서 다시 지자체 예산을 짜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에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한이 잘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회 예산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보통 처리되고 날치기가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날치기 많이 했죠. 4대강 예산이나 종편 예산 등 이제 그런 날치기는 우리는 없애야 되고 더불어 이제 직권상정보다 합의를 통한 처리가 중요하겠다 싶어요.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원래 정부 예산 원안으로 통과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에도 좋은 건 아닌가요? 여야 합의로 통과 안 되면 이제 국회의장이 정부안 원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근데 통과가 되면 좋은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의석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는 날치기가 가능했던 것은 과반 의석 이상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과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려다가 부결되면 더 늦어지고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도 있죠. 정부 원안에는 분명히 지역구 SOC 예산 같은 거는 상당히 반영이 안 됐을 거고 네. 쪽지 예산, 카톡 예산에서 집어넣었던 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게 그대로 통과되면 좀 불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2012년도 예산 처리할 때 제가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야당 간사.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쪽지 예산 등등이 국회에서 조정된 것이 한 8천억 됩니다. 한 1조 내지는 8천억 정도 됐는데 만약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로 안 되고 정부 예산으로 바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조정했던 뭐 쪽지 예산일 수도 있고 그 조정된 예산이 누락되기 때문에 그 개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좌불안석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예산안의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 문제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뭐 고급 공무원 이런 게 아니고 현장 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될 실무 인력 이런 건데 이걸 지금 핑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말목적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하고 최저임금제 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증원 문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 불가결한 특히 초기에는 대통령 후보 공약이 17만 명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그동안 조정되어서 훨씬 그보다 작은 숫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꼭 필요한 뭐 소방직이라든가 복지직이라든가 군인 중에 부하사관 문제 등 이런 꼭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최저임금제 문제는 지금 정부가 두 자릿수 이상 16%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4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예. 현금 지원하겠다 이 내용인데 이 역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저는 지역에서 다녀보면 30인 이상 그 기업, 100인 미만 기업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오히려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호소합니다. 기업인들은. 근데 이 예산안이 만약에 2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기가 9일까지거든요. 이번 12월 9일까지니까 6일, 7일, 8일까지도 여야가 합의해서 네. 쟁점을 최소화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 그 증원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데 이게 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어요, 후보들의. 그러니까 그 공약이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선진화법이 처리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제때 처리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해 탄핵 시기에서도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야당이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 하고 정말 필수적인 공무원 증원마저도 지금 뭐 몇 조 원이 느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2,221명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대 파출소, 근로감독관,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강화, 그다음에 세관 문제, 그다음에 법관 증원에 따른 보조 인력, 그다음에 농축산물 검역 강화, 그다음에 환경 감시관,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그다음 질병 검역 강화. 이번에도 외상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막 가로사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특히 소방 공무원들은 더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그걸 발목을 잡고 안 된다고 해서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민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 누리과정 지금 국고 지원 문제가 있고 또 합의가 된 거는 여야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제 선심성 공약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의 경우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하는 것을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지금 공무원 증원, 그다음 최저임금 후속 예산 요거 갖고 지금 절충안 마련의 논란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빨리 좀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책 다루는 방송에서 아동수당 나갑니다 하고 막 방송했거든요. 1월 1일부터 나간다고. 근데 이 적폐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이걸 연기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유권자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제 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5세부터까지 준다. 0세부터. 어떤 안은 18세까지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건 절충안이 나오겠지만 아동수당 정도는 나가줘야 돼요. 지금 인구 절벽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걸 알고 계셔야지 투표할 때 이 사람들 찍으면 안 되겠구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이렇게 꼬투리 잡는 부분 있죠. 뭐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잡는 문제가 사실은 다른 용도에서의 딜용 아니에요? 자기들 예산 따가는 그런 딜용? 아니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빼고 지금 국민의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호남선 KTX. 예, KTX 그거 뭐 선운 지역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어저께 됐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네, 그것은 KTX 정부 원래 원하는 무한공항을 들리지 않는 것인데 네. 어제 이제 호남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양당 사이좋게 아름답게 합의해서 무한공항을 들리는 KTX 2구간을 건설하는 걸로 합의해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